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재혁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콧술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접근하느냐, 이제 어프로치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절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콧술 상담을 이제 다니시다가 보면은 개방으로 한다, 비개방으로 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그것이 이제 수술의 어떤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얘기할 때는 제일 첫 번째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 이제 개방적 방법이냐 비개방적 방법이냐, 이제 거기에 있어요. 자, 그거를 좀 설명할 텐데, 이제 결국은 절개를 넣는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와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코를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 칼을 댈 수 있는 데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바깥에다가 칼을 댈 수가 없는 데예요, 코라고 하는 데는. 자, 쌍꺼풀 같은 경우는, 자, 눈수를 할 때는 쌍꺼풀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좀 말리는 데기 때문에, 그 말리는 그 주름선을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흉터를 충분히 감출 수가 있어요. 근데 코 같은 경우는 그거는 눈처럼 그렇게 막 움직이는 데가 아니죠. 다이내믹한 조직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뭐 물론 움직임이 있지만 그냥 가만히 이제 있는 어떤 3차원의 구조이기 때문에, 저기서 이제 어디다 과연 칼을 댈 수가 있느냐, 딱 할 수 있는 데는 결국 콧구멍 소관이에요. 그럼 콧구멍 소관에서 정확하게 어디냐, 칼을 대는 위치가, 이제 의사들끼리는 그걸 갖고서 이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있어가지고서는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은 이제 경계 쪽을 이제 절개하는 거예요. 그 경계라고 하는 거는, 자, 코를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제 야들야들한 어떤 살이 있고, 그 속 안에 보면은 잘 만져보면은 좀 단단한 연골들이 만져져요. 자, 그러면 그 살과 연골 사이, 딱 그 경계 부분을 갖다가 절개하는 게 경계선, 경계부 절개 방법이에요. 그리고 경계부 절개를 많이 쓰는 이유는, 콧술에 있어가지고서는 수많은 의사들이 결국은 연골과 뼈를 어떻게 박리를 하느냐, 이제 그거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해결해 놓고 이제 박리를 하기 때문에 절개 자체도 저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화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 말고 예전에는 뭐 또 다른 방법들도 많이 썼어요. 뭐 변연부 절개라고 그래가지고 피부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딱 이제 터널 속으로 들어가죠. 그 입구 쪽에다가 절개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변연부 절개는 지금 잘 안 쓰는 이유가, 저게 흉터가 남으면은 정면에서 너무 잘 보이겠죠. 이제 그 터널의 입구 부분에 흉터가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변연부 절개를 또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연부 삼각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은, 이제 코 끝과 이제 콧날개를 연결하는 그 부분에 어떤 삼각형 모양의 조직이 있는데, 얘네들이 손상이 되면 그것이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런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연부 절개보다는 경계부 절개를 많이 쓴다. 그리고 연골과 연골 사이, 그러니까 상해 측과 하해 측 연골 사이를 절개를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개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중계 연골도 이제 쓰고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절개를 하게 되면은 코끝에를 성형하지 못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콧술에서 핵심적인 게 코끝을 어떻게 만드느냐의 그 성형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의사들이 경계부 절개를 통용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게 이제 연부 삼각 손상이라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인데, 콧술하고 난 다음에 콧구멍이 너무 천장 쪽에 뾰족하게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이상하다, 찝은 듯한 느낌이 든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연부 삼각 손상이라고 하는데, 코끝을 갖다가 이제 이루는, 콧구멍 위쪽에는 지붕 모양으로 이제 돔 형태로 생겨 있는 연골이 있고, 그거를 갖다가 하회측 연골, 한 쌍이라고 이제 제가 부른다고 했죠. 근데 그 하회측 연골보다 이제 앞쪽에 이 만져보면 야들야들한 이 피부 있는 쪽, 여기는 연골로 받쳐지지 않는데, 뼈나 연골이나 이런 프레임으로 받쳐지지 않고 오로지 아주 얇고 소프트한 이제 살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제 그렇게 지탱되어 있는 이제 그런 조직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제 절개를 하면서 콧수를 갖다 이제 했다라고 한 경우에, 이 연부 삼각이 손상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째면은 그걸 갖다 이렇게 들쳐야지 이제 수술하는 사람이 눈으로 보면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들추면서 이제 그 자꾸 땡기고 이렇게 수술을 하니까 또 절개를 하고 꼬매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안 건드리고 수술하는 게 좋은데 자꾸 건드리다 보면은 바로 이 부분은 워낙에 프레임으로 받쳐주지 않는 아주 약하고 얇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손상이 이제 그 생기게 되면은 지금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런 어떤 이제 그 찝힌 듯한 모양 이런 것이 이제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코 수술 들어갈 때 콧구멍 바깥에 눈에 너무 잘 띄는 데다 절개하지 말자. 그리고 코 수술할 때 이제 모든 성형수술에서 마찬가지로 통용되는 얘기지만은 너무 많은 트라우마를 주지 않으면서 살살살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재수를 너무 많이 하다가 보면은 결국 연부상각에 손상이 생겨요. 그래서 코 수술 갔다가 뭐 보면은 5번, 6번, 7번 막 이렇게 수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처음에 코스하고 난 다음에 약간 이제 내가 2% 모자랐다. 내가 원하던 거에서 한 90%, 80%요 정도 성과이다.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다시 해가지고서는 어떻게든 100%, 120% 어떤 이제 결과를 갖다 내고 싶다. 이렇게 과욕이 생겼을 때, 자, 이렇게 해가지고 2차로 들어갔을 때 그 2차 수술이 마음에 더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끝도 없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5차, 6차, 7차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코 모양이 이제 이와 같이 복구하기 힘든 손상이 결국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연구 삼각의 손상도 아주 심하지 않다고 하면은 또 이제 보강해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재건할 수가 있죠. 절개를 갖다가 경계부 쪽으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수를 들어가면은 그렇게 콧구멍 속으로 절개를 해서 들추고서 속아 내려갔다 이제 수술을 하는 자 이런 것이 비개방 접근법이죠. 그림에서 이제 보는 것과 같이 이제 날개 연골들 이제 하여치 연골을 갖다가 노출시키고 눈으로 굳이 확인하지 않고서 이제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비개방 접근법으로 했을 때 이제 좋은 거는 흉터를 스킨에다가 이제 아예 안 댄다. 그러니까 스킨에다가 아예 칼을 안 댄다고 하는 게 이제 좋은 점인데 나쁜 점이 있다면 당연히 자 시야가 별로 좋지를 못하죠. 그래서 전체 이제 코의 어떤 구조를 갖다 우리 조망하지 못하고 수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단점이 돼요. 자, 비개방식 접근법은 어떨 때 하느냐? 단순한 수술, 이제 단순한 용비술에서는 이제 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상받지 않은 코, 이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이런 코들에서 아주 심한 어떤 이제 그 트라우마를 많이 받은 코의 재수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사실 비개방 접근법을 쓰기가 적절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자, 개방식 접근법은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콧구멍 속안에다 절개를 넣었으면 양쪽의 콧구멍에 절개 브릿지를 놔서 이제 그 들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열고서 코 속의 구조물들을 갖다가 모두 노출시키고서 하겠다는 게 이제 개방형 접근법인데 개방형 접근법은 아까 비개방 접근에서 이제 장단점 얘기한 거하고 정확히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장점은 아주 시야를 갖다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수술하니까 그만큼 실수할 위험성이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양쪽의 균형을 갖다 맞추는 데 있어 가지고서도 상당히 좋은 방법일 수가 있겠고요. 나쁜 점이 뭐겠어요? 자, 비주 쪽의 흉터를 저걸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이제 많이들 처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애초에 이 개방형 수술을 갖다가 이제 잘 의사들이 선택 안 했었던 이유가 바로 저 흉터 때문인데, 그 이후에 수많은 의사들이 저 흉터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를 계속 연구 결과로서 증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 몇천 예를 갖다가 이제 수술을 했는데, 저 비주의 흉터 때문에 이제 뭐 나중에 재수를 한다든가 이런 일에 이르게 된 경우는 한 두 번, 뭐 몇 개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그만큼 저쪽은 개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에 비해서 흉터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미미하더라라고 하는 근데 이제 많은 의사들이 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흉터 이외에 또 나쁜 점이 있다면은 뭐냐면은 이제 혈관의 어떤 손상들이죠. 저렇게 이제 열면서 비주를 갖다 이제 관통하면서 흐르는 혈관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이제 끊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다른 혈관들을 가지고서는 코와 코끝에 이제 스킨들이 먹고 사는데 이제 큰 불편은 없느냐. 그것도 이제 지금까지 본 바로는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코끝의 스킨이 문제인데 코끝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 혈관들. 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박리를 잘못하면서 중요한 혈관들을 갖다가 손상시켜 버렸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쪽에 허혈성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면 괴사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사실은 생각보다는 개방의 접근법에서 그런 정도의 어떤 피해를 주기 어렵다라고 하는 점이죠.
지금 현재 그 개방이냐 비개방이냐 제 이 문제는 사실 제가 어떤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이제 던져드릴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현재도 비개방으로 수술을 선호하는 의사분들이 많이 있고 또 개방을 선호하는 의사분들 많이 있어요.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각각이 다 이제 장단점들이 있죠. 근데 뭐 어쨌든 저의 이제 그 주관적인 견해, 제가 이제 하는 이제 주로 이제 수술 방식 이런 걸 보면은 개방적인 접근을 갖다가 이제 많이 선호하게 돼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간단한 융비술, 자 이런 경우에는 굳이 개방하지 않고도 비개방으로 이제 끝낼 수가 있죠. 시간도 단축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비주로 갖다 열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것들이 없지만은 어떤 재술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반드시 개방 쪽을 갖다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저는. 또는 이제 휘잉코라든가 또는 매부리 화살코라든가 뭐 짧은 코라든가 이제 이렇게 코에 대해서 좀 할 게 많은 경우, 코의 어떤 이제 모양 갖다 좀 많이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자, 이런 경우에는 개방적으로 수술하는 것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코술에 있어 가장 첫 번째 단계, 절개를 어떻게 해가지고 들어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